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: 앞으로 실질소득의 감소는 뚜렷해 보이고 대한민국은 일본같이 저비용 소비, 저비용 사회로 살아가야 할 듯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,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, 이런 일은 많이 없다는 거죠. 물론 지금 이 와중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점점 돈을 잘 버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, 여러분. 일반 사람 기준 말씀드려요. 일반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이 갑자기 막 쭉쭉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. 예.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. 예. 그러니까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없다 이 말이에요, 여러분.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갈 테고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일본처럼 앞으로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살겠죠, 이게. 왜 보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 정말 알뜰하게 살잖아요, 여러분.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. 근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, 일본은 약간 나라 분위기 자체가 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, 일본은. 일본 서민들이 우리보다 월급이 더 적어요, 여러분. 일본에 보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. 대부분 300이 안 돼요. 세전 300이 안 돼. 거기다 세금도 많이 떼요. 일본에서 세전 300이면 세금으로 한 70만 원 뗍니다. 60, 70만 원 떼. 엄청 많이 떼요. 그 230만 원 남잖아요. 그걸로 남은 식구도 먹고 사는 거야. 한국 사람 이해가 안 되죠. 한국은 저렇게 살면 많았을 것 같은데? 일본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말 지독하게 아낍니다. 일단 외식을 아예 안 해요. 외식을 안 하고 장 볼 때 있잖아요. 세일할 때만 가가지고 그날에 그냥 장을 왕창 봐옵니다. 어디 뭐 피난 가듯이. 비상식량처럼. 예.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장 본 거 가지고 보름이나 한 달을 때우는 거야. 문화생활도 거의 안 해요. 집안에서 막 다 해결해.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이제 집돌이 집수리들 많죠. 예. 오타쿠도 많잖아. 그냥 겨울 되면 밖에 아예 안 나가.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정말 돈을 안 써요. 그게 기름값이야.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있다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?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어요, 여러분, 일본은.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? 정말 지독하게 아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로.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는 아낀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아껴본 적은 없어요. 지금도 돈 많이 써요, 여러분. 돈을 제대로 아꼈으면 돈이 모인 게 있었겠죠. 근데 지금 돈을 못 모은 사람도 많잖아. 나이가 참에도. 그러면 나이가 찼음에도 돈을 못 모은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자기 인지하지 못해요. 한국 사람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는데 정작 본인만 몰라. 왜냐? 남도 이만큼 쓰니까. 덕배평자님 슈퍼챗 2,000원 감사합니다. 네, 2,000원 고맙습니다.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. 남들이 그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도 문제가 없다. 내가 비싼 스마트 바꿔도 남들이 이 스마트폰 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앞으로 그렇게 남들 따라서 이제 소비해버리면 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. 솔직히 말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뭐 성공하고 잘 되는 케이스는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. 웬만하면.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가 올라가면 당연히 서민들의 어떤 경제나 서민들의 어떤 가계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.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뭔가 빚이 있다거나 좀 현생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점점 버텨나가기 힘들겠죠. 이것도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. 그럼 어떻게 돼요? 아,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. 나 저렇게 살다가 골로 가겠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지갑을 닫겠죠. 소비 줄이겠죠. 저비용 소비로 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. 딱 필요한 데만 돈 쓰겠다 이 말이에요. 그럼 내수가 많이 좀 안 좋아지겠죠. 내수가. 예, 지금 내수 소비가 많이 감소한다고 하잖아. 앞으로 더 많이 감소하겠죠. 저비용 소비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외식도 안 하고 배달도 안 시켜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쇼핑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어디가 타격 볼까? 일단 자영업이 타격 보겠죠.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체, 뭐 치킨집, 카페, 뭐 편의점 이런 것이 타격 보겠죠.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, 맞죠?
지금도. 왜냐, 사람들이 이제 음식값 비싸니까 잘 안 사 먹게 돼. 덜 사 먹게 돼요. 아마 자영업자분도 많이 체감할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내년에 이제 물가가 좀 더 올라간다면 더 안 사 먹겠죠. 예. 스타벅스도 요즘 며칠 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 건재하던 스타벅스도. 뭐 스타벅스가 이 정도면 다른 데 말할 것도 없겠죠. 이게. 그리고 이제 그런 상권도 많이 분기가 되죠. 상권. 요즘 상권 분기가 심하다고 말 많이 하잖아. 그 대형마트도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. 홈플러스는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홈플러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마트나 이제 롯데마트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예요. 내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사버리면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.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. 이런 것을 많이 체감할 겁니다. 예.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 자동차도 안 산다 하더라고요. 자동차도. 운전면허증도 안 단대.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니까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.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소비만 해야 될 겁니다. 지금 돈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. 지금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 많아.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돈 벌기 힘들어지는데 정작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.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.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아져. 왜냐? 자본주의에 돈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. 에너지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.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뭔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내지도 못해요. 거기다 불안불안해. 왜냐? 우리가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.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가잖아. 근데 돈 나갈 때마다 부담이 장난 아니야. 왜냐?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은 누가 돈 더 많이 버냐, 누가 돈 적게 버냐. 이게 아니야, 여러분. 앞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내년에도 할 수 있냐? 내후년에도 할 수 있냐? 나는 지금 얼마나 쓰고 있냐? 얼마나 쓰고 있고, 얼마나 모으고 있냐? 나는 지금 사는데 문제가 있냐, 없냐? 이게 중요합니다. 뭐, 남들은 어떤 차 모네, 어떤 집에 사네, 어떤 입었네. 이것보다 나는 지금 재정 상태가 문제가 있냐, 없냐. 이게 중요합니다. 남들 잘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소빈 강제 많아요. 소빈 강제. 그래서 지금은 좀 실속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. 거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해 고등학교 입학해서 가난에 시달렸던 시절은 정말 기억하기 싫습니다. 라고 적었습니다. 이런 경우 있었죠, 여러분. 어릴 때 아버지가 뭐 기업체 운영했다거나 어떤 가게를 운영했는데 뭐 좀 잘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팔고 차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데 살고. 예.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는요, 한 번 넘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. 감히 말씀드리게 지금 만약에 뭐 부동산 같은 거 내가 뭐 이렇게 연끌했다가 망하잖아요. 꼬꾸라지면 끝입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필라보 혈전이 없습니다.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빚져가지고 뭐 배달 운전하면서 배 깎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유튜브 분들.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비청사라고 하실 분들은 전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. 이런 말 하면 정말 저 욕먹을 수 있습니다. 욕먹을 거 각오 얘기하는 겁니다. 왜 보면 변호사분들도 컨텐츠 중에 인기 많은 게 뭐냐면 일반 서민이 1억 빚지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이유. 못 갚는다고 딱 단언해버리잖아. 그분들이 이제 보면 채무 관련 소송 전담하는 변호사예요. 그럼 많이 받겠지. 그럼 이제 궁지에 몰린 서민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청산하고
사람답게 사는 케이스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.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, 이게. 그런 이제 억대 채무 가진 사람들, 이제 데이터가 몇백 명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빚 다 청산하고 정상이처럼 사는 케이스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썰 푸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서 뭔가 마이너스잖아요. 마이너스로 뭔가 좀 꼬꾸라지면 이걸 뭔가 복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런 복구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된다는 거죠. 특히나 지금 억대 빚 있는 분들, 억대 채무 가진 분들 중에서 자기 능력으로, 자기의 기질로 정말 구음부터해서 그걸 다 갚아 나오고 어떻게 제2막을 열 사람들은 얼마 없다. 나머지는 그렇게 못한다. 나머지는 오히려 더 꼬꾸라질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같은 데는 사업 같은 거 벌리면 안 돼. 예. 뭐 빚져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. 빚져가지고 뭐 집 사는 거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영끌에서 하시면 돼. 영끌. 지금 뭐 비싼 아파트 들어갔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, 여러분. 나 지금 아파트 들어가시면 더 걱정이 많이 돼. 다 빚이잖아, 빚. 자기 집 아니잖아, 이게. 갚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지금 보면 집 가격 올라가지고 막상 거래가 되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. 소금 맛이 안 돼요, 여러분, 속으면. 어. 막상 뭐 집값 올라간다고 하지만 진짜 제대로 거래가 돼가 실거래가 되는 경우는 저 목 좋은 데 말고는 없습니다. 속으시면 안 돼. 예. 아, 생각해봐. 어차피 사람들이 비싼 집 살려면 대출 많이 받아야 돼요. 근데 은행 대출기이 심하잖아. 그리고 대출 많이 받으면 저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, 여러분? 지금 같은 시기에. 버는 거 뻔한데.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빚쟁이들이 뭔가 가진수단을 동원해서 일해가 돈 갚아야 되는데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, 여러분. 배달도 예전 같지 않잖아, 여러분. 택배 상하차 같은 것도 일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.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갚아 나가야 돼. 그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일 자체가 별로 없어요. 근데 물가는 올라가. 어떡하겠습니까, 이게. 아무튼 지금 시기에는요, 뭔가 내가 큰 돈 불려가지고 잘 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. 예, 지금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.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